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란 걸 나한테 비밀에 붙였던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그때 이제 와서 비밀이 아니었. 그래. 왜 그거를 그때 당시 말 안 했는데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야. 사전에 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왜 없었는지를 말해달라고. 그때 내가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또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지.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에 이천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용사를 짓고 계시다가 전쟁이 나오면서 북한군이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의용군을 뽑아서 전쟁에 끌고 갈 젊은 사람들을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진집이 된 거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 이제 마지막 파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바로 전선으로 투입되는 거야. 훈련 받으러 가겠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셨어. 괜찮으셨어.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이제 큰 딸이 고모가 동생을 저 빼오려고 그 인민군 군관을 만난 거야. 그 책임자를. 그럼 맨 처음에는 인민군에 뽑혀갈 뻔했네. 인민군에 뽑혀갈 뻔했지. 인민군에 뽑혀갈 거야. 인민군에 그냥 가서 그냥 훈련받고 그냥 투입되면 어쩔 수 없이 빼도 받고 뭐지 인민군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 군관한테 그 고모가 이제 지금 내 동생이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런 상황이니까 군관님께서 지금 동생 좀 이번에 좀 빼주고 다음에 가게는 안 되냐 사주에 달랬대. 그 고모 얘기가 인민군이 이렇게 군관이 아주 젊고 잘생겼대.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듣더니 끄떡이 되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명당에서 빼고서 보낸 거야. 부모가 얘기해. 천운이네.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 이따가 이제 그때 할머니가 좀 안 좋으셔서 그때 6.25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서울이 다시 이제 유엔군이 들어와서 회복되면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진집돼가지고 군대 갔지. 군대에서 병기과에 근무하셔가지고 직접 전쟁 탐지한 게 아니라 이제 포탄 그거 이제 조달하는 업무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당시에 인제, 양구 그쪽에서 전쟁을 이렇게 크게 마지막으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끝나고 휴전 끝나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냥 전쟁에 그때 포탄이 155mm인가 봐. 그때 얘기하는 거. 그 쌀 한 가마씩 날아가는 거래, 포탄 한 발이. 그러면서 그냥 포집지에 가보면은 포탄 탄 피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하면서 계속 포를 쏘니까 이제 거기에 포탄을 계속 보내주고 아버지는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전쟁 얘기를 그때 이렇게 좀 알았지. 아버님한테서는 그렇게 전쟁 얘기, 북한 관련해서 전쟁 얘기를 어느 정도 교육받았어, 당신은? 인민군 쳐들어오고 그런 거를 다 다 얘기를 했지. 또 그 아버지가 의용군 들어간 거는 아버지가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군부모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빼내온 군부모. 아버님은 거의 얘기 안 하시고. 우리 아버님은 원래 말이 없으시니까. 술은 좋아하셔도 말은 없으셔. 그때 전쟁 고향에 자기 외할아버지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만약에 서로 손가락이 걸리고 포로 걸리고 서로 싸운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되돌아보면은 우리 외할아버지의 그 아버님은 그때 당시 군인은 아니었고 실제 전투에는 안 갔는데 어찌 보면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공산당 간부였기 때문에 쳐들어온 국군에게 이렇게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닌 같은 민족 간의 적이 아닌 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가장 비극인 거지. 이 전쟁이 한 민족으로서 북한이 교육한 대로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굉장히 그래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민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반성하고 그랬을 거야.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그거 충분히 가능해. 근데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놓고 동족에 먼저 총불이 겨누고 먼저 총 쏴서 포 쏘고 비행기 탱크 몰아붙이면서 쳐들어왔으면서 그 완전히 그 남한한테 뒤집어 씌우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남한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이 전쟁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 남한 인민 해방전쟁 그걸 했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정당 조국 해방전쟁. 조국 해방전쟁. 북한이 명칭이지. 그러면서 6.25 전쟁을 70년 동안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왔단 말이야. 너무나 민족을 속여도 너무 속이고 진짜 분통 터지고 우라통 터져. 오늘 내가 이 영상을 찍자 한 진짜 의도는 뭐였냐면 이 아바이가 나하고 이제는 10년째 살면서 이 6.25 참전 용사라는 걸 나한테 알려준 게 지금 작년쯤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에 2009년에 와서부터 6.25 전쟁 문제 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아웅다웅 거리다가 이제 2012년 전에 민영이 출산 전부터 내가 북한의 자료들 다 보고 마음 돌아섰는데 실제 2010년도 연평도 포독 사건, 천안함 사건 이거를 내가 직접 목격하면서 완전히 돌아서긴 했지만 진짜 안보에 대한 의식을 내가 바로 가지기 시작한 건 활동 시작해서 2013년, 14년 이때부터였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충분히 말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긴 시간을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란 걸 나한테 비밀에 붙였던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그때 이제 와서 비밀이 아니었. 왜 그거를 그때 당시 말 안 했는데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야. 사전에 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왜 없었는지를 말해달라고. 근데 내가 자기가 알게 된 것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엄청 큰 거를 그 관에 덮는 태극기를 나가서 나왔잖아. 그 태극기를 내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알게 됐구나. 그때 그래서 알게 된 거야. 그럼 나한테 왜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가는 말하겠지만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말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날 되돌아보니까 나도 지금 얼마 전에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나랑은 우리가 공산당 치하야 우리 치하에서 서울 그까 그거 촛불을 겨누고 진짜 자기가 남한에 오지 않았으면 진짜 왼수처럼 촛불을 겨누고 자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이 땅에 오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씩 변화시켜서 북한에 대해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북한의 지금 현재 정권 그 더러운 치세 그 치세를 완전히 이제 모든 세상에 이제 공개해서 알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거야. 살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먹을 거를 통해서 여기 인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열심히 살고 있고. 나한테 대들지 말고. 북한식으로 계속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저한테는 진짜 의미 깊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라는 걸 저는 정말 너무 뒤늦게 알았고 그걸 알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외할아버지의 그 저분인 그 문제를 원래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아버님 참전 용사라는 말에 저도 다시 기억을 떠올렸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게 됐고 디테일한 이 얘기는 오늘 뭐 영상에 보다시피 아바이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정말로 저도 그 문제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한 게 야 정말로 이 민족 동족 간의 전쟁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이 지구상의 끔찍한 비극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고 이번 민영이 현충일날 생일 때 민영이 고성에 데리고 갔다 온 그날 저녁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6.25 참전 용사 아들이고 저는 6.25 당시 피살자 손녀가 되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잠깐이지만 저희도 당황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도 잠깐 당황했지만 결국 우리는 민영이한테 말해주시는 게 너네 세대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민영이는 오직 통일이라는 하나의 문제에서 앞으로 민영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로 민영이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제는 남남북녀 가정들이 꽤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 교육 우리 남남북녀의 그런 아픔의 스토리들이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될 때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훌륭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공감되시는 분도 많겠지만 공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언제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우리 함께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언제나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